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그 법률 심청 분석으로 이화영의 그 사면이 불가능한 이유, 이걸 이게 구체적으로 제가 법적으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화영이가요, 노골적으로 이제 그 사면을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되게 힘들어 합니다. 7월 17일 제언제까지 빨리 내를 풀어주라. 나 사면 안 해주면 다 폭로할 수도 있다. 입을 열 수도 있다. 노골적으로 이재명이를 협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면이 결과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법무부에 많은 분들께 취재를 하고 물어보고, 그 다음에 규정도 제가 찾아봤습니다. 근데 법률까지는 이게 제한이 없을지 몰라도요, 여기서부터 이제 사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복권이 있고, 그 다음에 가석방이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이게 구별해야 됩니다. 먼저 이제 가석방이라는 건 뭐냐? 가석방이라는 거는요, 그냥 이제 법에 보면 형기를 3분의 1 이상 채워야 됩니다. 가석방이라는 거는 이제 징역 3년을 받았다. 근데 1년 이상 살았다. 근데 3분의 1을 채웠죠. 근데 자녀 임기를 형 집행을 안 하고 조금 이렇게 빨리 풀어주는 거예요. 이게 가석방입니다. 근데 사면은 뭐냐? 사면은 이제 특정인에 대해서 특별 사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일률적으로 범죄를 없애는 일반 사면하고 특별 사면이 있는데, 사면이라는 거는 이제 이거는 진짜 국가 원수로서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제한이 원래는 없어요. 국가 원수로서 그냥 예를 들어 칼기 폭파 사건 김현희가 있잖아요. 옛날에 칼기 폭파 사건 김현희. 근데 사형을 선고했다. 근데 그 다음날 사면 놔둘 수도 있는 거예요. 국가 원수로서 고유한 권한으로서 사면권을 제한해야 된다는 말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형기의 제한은 없다. 사면은. 그러면 이제 복권은 뭐냐? 복권은 이제 권리를 회복시켜 주는 거죠. 예를 들어 조국이가 징역 2년을 살고 나오잖아. 그러면 이제 형을 마치고 나오면 5년간 출마를 못 하는데, 근데 복권식이 버리면 바로 출마할 수 있는 이게 복권이에요. 그러니까 사면만 하는 것도 있고, 보통 이게 사면 플러스 복권만 하는 것도 있고, 또는 형을 다 살고 나오면 복권만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가석방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자, 문제는요, 제가 이제 다른 재판 중일 때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화영이가 자기가 이제 쌍방울에 받은 3억 한 4천, 쌍방울에 받은 정치자금 뇌물하고 한 3억대죠. 그 다음에 북한에 보낸 거는 외국환 관리법이에요. 외국환 관리법. 요 두 개가 이제 병합대가 7년 8개월을 받았고, 지금. 그리고 이제 진짜 중요한 메인 재판 800만 불 북한에 보낸 거, 이게 제3자 뇌물죄가 지금 재판 중에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자기가 이재명이 선거운동 한다고 뭐 핑계는, 그래서 이게 5군데에서 한 5억 3천 또 받은 거 재판 중에 있고, 그리고 이제 쌍방울의 쪼개기 후원금 이재명 도와준다고 한 8, 9천 되죠. 이걸 이게 또 재판 중에 있고, 그 다음에 국회 와가지고 연어회로 검사가, 박상용 검사가 내려갔다가 해유했다. 위정회가 또 재판 중에 있고, 이런 식으로 이화희가 재판이 진짜 중요한 뇌물 800만 불, 110억이죠. 이거 하고, 그 다음에 5억 3천, 이게 더 크잖아요. 옛날에 7년 8개월 받은 것보다 지금 이게 재판한 게 훨씬 크거든요. 이런 재판 중에 있을 때도 가석방이나 사면이 됩니까? 사면 복권이 됩니까? 이걸 제가 법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데, 이게 실무적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실무 이제 헌법이 있고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법이 있잖아요. 우리 법에 없어도 주로 이제 시행 규칙이나 또는 내부 규칙으로 이제 절차나 기준을 정하고 있거든요. 거기까지 제가 취재를 해본 거죠. 그랬더니 똑같아요. 가석방이나 사면 복권이나 똑같은데, 어떻게 한다? 다른 재판이 있을 때는요, 예를 들어 가석방은 어디서 하냐면 교정본부에서 하잖아요. 실무를. 교정본부에서 이제 가석방 심사 선정할 때 딱 보고 이게 다른 재판이 진행 중에 뜨거든요. 인터넷이나 다른 재판.
이런 경우는 이게 법무부에서 합니다. 교정본부. 가석방은.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다른 재판이 있을 때는 이제 법원에다가 공문을 보낸답니다. 법원에다가 재판부에다 공문을 보내서 이게 심각한 죄입니까? 아니면 이제 그냥 간단하게 뭐 무죄나 별거 아닌 뭐 벌금으로 끝나는 이런 게 가벼운 죄입니까? 이렇게 판사한테 사실조회로 법무부에서 다른 재판이 있으면 그 재판부로 공문을 보내서 그래서 이제 재판부에서 이거는 이게 중요한 범죄니까 뭐 가석방은 이게 안 될 것입니다. 다시 구속될 수가 있으니까 이러면 이게 제외된다. 그러면 이게 안 올린다는 거예요. 대상자에서. 그러니까 가석방은 법무부의 교정본부에서 하는데 다른 재판이 있을 때는 이게 법원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판사 의견을 들어서 결정한다. 근데 대부분 이게 판사가 안 된다. 왜? 어차피 이게 또 구속될 놈인데 가석방했다가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가석방은. 그러면 이제 사면 복구는 어떠냐? 이재명이 해주려는 사람 중에 가석방도 있고 사면 복구도 있으니까 사면 복구도 이게 똑같습니다. 다만 이게 부서가 법무부에서 하는 또 사면 복구도 이게 법무부에서 하는데 검찰국에서 합니다. 이거는 이제 교정본부하고는 관계없어요. 사면 복구는 교정본부가 집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법무부의 검찰국에서 한다. 그래서 이게 제가 법무부의 검찰국장까지 한 또 분한테 물어봤죠. 이화영처럼 이게 재판이 이렇게 다른 게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이런 경우도 이게 사면 대상자로 이게 올립니까? 이래 물어보니 뭐 그거는 이게 기본적으로 국가원수의 고유 권한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게 그것도 이게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기준이 똑같습니다. 이것도 이게 다른 재판이 있을 때는 그 법원에다가 조회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법원에 거쳐서 이놈이 살인죄로 재판받고 있다. 그러면 이게 사면 복권해주면 큰일 나잖아요. 사면 복권했다가 풀어줬다가 살인죄로 이게 또 구속되면 큰일 나잖아요. 우리가 영장이라는 게 재구속을 안 하기 때문에 이중구속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장이라는 게 이중구속이 없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화영이가 7년 8개월 지금 살고 있잖아요. 7년 8개월. 그러면 이게 이화영이가 사람을 뭐 100명을 죽였다. 살인죄다. 근데 그걸로 이게 재판받고 있다 또. 이런 경우에 또 구속은 안 합니다. 왜? 7년 8개월로 구속대가 살고 있잖아. 이런 경우는 이게 이미 살고 있기 때문에 전부 이게 불구속으로 재판합니다. 이중구속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 걸 사면 복권해가 풀어주가 도망가 버리면요. 그러면 이게 살인사건도 재판 도중에 도망가 버리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 이화영이를 사면 복권해가 석방해주면 그러면 이게 이화영이가 지금 재판받고 있는 게 북한에 800만 불 보낸 징역 10년 이상짜리 받고 있잖아. 또 액수가 더 많은 5억 3천짜리 또 받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화영이 사면 복권 7년 8개월 해줬다가 왜? 지금 재판하고 있는 건 사면 복권이 안 돼요. 사면 복권은 재판이 확정돼야지 되거든요. 재판 중에 있는 예를 들어 북한에 800만 불 또 이게 다른 5명한테 5억 3천 받은 거는 재판 중에 있잖아. 이거는 사면이 안 돼. 이거는 뭐 아무리 국가원수라도 재판이 안 끝나면 사면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불구속으로 돼 있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7년 8개월짜리 사면해줘버리면 이화영이가 석방된다. 그러면 이게 그냥 북한으로 도망쳐버리면 그러면 이게 나머지 어떡합니까? 이화영이가 북한으로 도망가버리면 또 이게 필리핀 도망가버리면 또 중국으로 도망가버리면요. 그러면 이게 진짜 더 중요한 징역 10년 15년 놓을 5억 얼마짜리 110억짜리가 재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무부에서 이화영이 사면 심사할 때 그러면 이게 어디에다가 수원지방법원 11부에 옛날에 신진우 부장판사였잖아. 지금은 이제 송병훈 부장판사인데 법무부에서 공문을 보낸대. 사면도 똑같대. 공문을 보내가 이화영의 재판 중인 게 어떤 혐의입니까? 어떤 형량이 예상됩니까? 그러면 이게 송병훈이가 이거 111억짜리 제3자 뇌물입니다. 또 5억 3천짜리 또 뇌물이 또 있습니다. 중형이 예상됩니다. 이러면요. 사면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법무부 전직 검찰국장의 설명입니다. 다 이게 규정이 있다는 거야. 모르지. 이재명이가 뭐 법 다 무시하고 개무시하고 이화영이 사면해주도요. 근데 다른 재판 중에 있는데 그럼 검사가 이걸로 영장을 또 청구하겠지. 왜냐하면 이게 재판 중인 게 지금 나머지도 4개 더 남아있는데 이거는 사면이 안 되잖아. 형이 확정 안 됐으니. 결론적으로 이게 가석방이든 사면이든 다른 재판이 진행 중일 때는 법원에다가 조회해보고 법원의 의견을
받아서 결정한다. 그게 규정이랑 둘 다 사면 복권이든 가석방이든 그러면 그게 불가능한 거죠. 결국은 이제 이화영이는 지도 알 거야. 제가 이화영의 전직 변호사한테 물어봐도 아유 사면 복권 안 된대. 자기도 다른 재판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알 거야. 그런데 왜 협박을 할까? 그건 모르겠어요. 뭐 법을 모르니까 무식할 수도 있고 또 이게 올바로 설명 안 해준 사람도 있는데 혹시 이화영이하고 아는 사람이 제 방송 보면 좀 이화영한테 설명해 주라. 사면 꿈깨라고. 야 지금 이게 네가 7년 8개월 받은 것보다 더 형량이 높은 걸 지금 재판을 몇 개 받고 있는데 그걸 사면 복권해가 나가겠다면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이재명이가 완전 미친 척하고 사면 협박이 해주면 공범인데 이재명이도 공범인데 사면 해주면 그것도 이해충돌이지. 근데 문제는 그래 해주면 그럼 이게 검찰은요. 그냥 북한에 800만 불 하고 또 다른 데 5억 3천 받은 걸로 재영장 청구해가지고 다시 구속하면 돼요. 이거는 형이 확정 안 돼서 사면이 안 되잖아요. 따라서 이화영이가 나가는 거는 꿈깨야 된다. 이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법률 심층 분석에서 이제 이재명이가 빚진 게 많이 있잖아. 가석방이다. 특히 김용이나 가석방 또는 이게 사면 이게 크게 문제될 텐데 사면 더 부담스럽겠죠. 가석방보다. 어느 경우나 이화영이처럼 다른 게 재판 중에 있는 거는 불가능하다. 이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김용희처럼 또 추징금이 안 낸 사람들 이것도 사면 복권 가석방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제 앞으로 뭐 조국이 정도가 상당히 문제돼. 조국이 그 다음에 김인섭이 송영길은 아직 재판 중에 있거든요. 항소심 아직은 멀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형이 확정되고 있는데 김인섭이도 아마 힘들 거예요. 70몇 억을 받은 게 있거든요. 70몇 억. 그러면 다 토해내야 되는데 김인섭이도 그 돈이 있을까? 이미 이재명 측의 절반 이상 갖지 않을까? 결국에 제가 보건대는 조국 하나 정도가 현재 8월까지 사면 가지고 엄청나게 경론이 벌어지는데 요거는 다시 한번 조국은 따로 살펴보도록 하고 중요한 건 나머지는 사면이 어렵다. 이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